미용 의료기기 쪽에서 꽤나 이름이 알려진 클래시스. 이 기업에 처음 관심을 갖게 된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핵심만 딱딱 짚어서 한번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요즘 클래시스 주가가 좀 주춤하고 있는데 도대체 왜 그런 건지, 투자자들이 뭘 걱정하고 있는지 그 핵심 이슈부터 바로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좀 흔들렸는데 그 가장 큰 이유로 꼽히는 게 바로 브라질 시장에서의 문제거든요. 클래시스한테는 정말 중요한 시장 중 하나인데 여기서 갑자기 실적이 둔화되니까 우려가 커진 거죠. 이 문제부터 한번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브라질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이게 되게 중요한데 제품이 안 팔려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원이나 클리닉 같은 최종 소비자들은 여전히 클래시스 제품을 찾고 있어요. 문제는 유통을 담당하는 현지 파트너사에서 터졌습니다. 이 파트너사가 자기네 회사 IPO 준비에 집중하느라 클래시스 제품 판매는 뒷전으로 미뤄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클래시스 입장에서도 돈을 못 받고 있는데 계속 물건을 줄 순 없잖아요. 그래서 공급 속도를 조절하게 된 거죠. 한마디로 수요가 무너진 게 아니라 중간 유통망에서 병목 현상이 생긴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회사 측에서는 올해 안에는 해결하겠다고 하고 있고요. 자, 지금까지는 약간 우려스러운 얘기를 했는데요. 이런 일시적인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클래시스의 펀더멘탈, 즉 근본적인 사업 구조가 왜 그렇게 탄탄하다고 평가받는지 그 핵심 성장 엔진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클래시스의 진짜 힘은 바로 이 면도기, 면도날 비즈니스 모델에서 나옵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처음에는 슈링크나 볼류머 같은 장비를 팔아요. 이게 바로 면도기죠. 이건 사실 일회성 매출입니다. 진짜 돈이 되는 건 그 다음부터예요. 이 장비를 쓰려면 계속해서 카트리지나 팁 같은 소모품이 필요하거든요. 이게 바로 면도날인데 이게 한번 깔린 장비에서 계속 아주 꾸준하게, 그것도 마진이 엄청 높은 매출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야말로 캐시카우 역할을 톡톡히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성장 동력이 바로 이루다 인수입니다. 이걸 단순히 제품 라인업이 늘었네? 이렇게만 보시면 안 돼요. 핵심은 시너지입니다. 클래시스는 원가 관리나 생산 효율화에 굉장히 강점이 있는 회사거든요. 이 노하우를 이루다에 그대로 이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루다의 수익성을 개선하고 또 이루다의 제품들, 예를 들면 리팟 같은 장비들도 클래시스처럼 더 넓게 보급해서 장기적으로는 소모품 매출을 쭉쭉 뽑아내겠다는 큰 그림인 거죠. 자, 그럼 클래시스가 어떻게 돈을 버는지는 이제 확실히 아셨을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어디서 새로운 성장을 만들어낼 건지 그 성장 스토리를 한번 따라가 보죠. 그 첫 번째 무대는 바로 일본입니다. 네, 보시는 그대로입니다. 100%. 이게 바로 올해 2025년 일본 법인의 성장 목표치예요. 작년에 직영 법인을 세우고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첫 해인데 목표를 아주 공격적으로 잡았죠.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일본 시장이 왜 중요하냐면 앞으로 다른 선진 시장에 진출할 때의 성공 방정식을 만드는 일종의 티스트베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직영법인을 세웠고 올해가 사실상 제대로 사업하는 첫 해죠. 지금은 주력 제품인 슈링크랑 볼류머를 팔고 있는데 올해 하반기부터가 진짜입니다. 레이저, 마이크로니들, 쿼드세 같은 신제품들을 대거 투입하면서 시장을 아주 공격적으로 공략할 계획이에요. 자, 일본에서의 청사진을 봤으니 이제 다음 시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거대한 시장인 유럽과 미국입니다. 여기서는 또 어떤 전략을 쓰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럽 시장의 키워드는 재편과 틈새 공략입니다. 일단 기존의 유통망을 한번 싹 정리하고 있어요. 잘하는 곳은 힘을 실어주고 부진한 곳은 교체하면서 네트워크를 최적화하는 거죠. 더 재밌는 건 공략 포인트인데 울세라 같은 경쟁사 제품들이 효과는 좋지만 비싸고 아프다는 단점이 있거든요. 바로 그 틈새를 파고드는 겁니다. 우리 제품은 합리적인 가격에 통증도 덜하다. 이걸 무기로 삼는 거죠. 특히 스페인 같은 서유럽이나 트렌드에 민감한 동유럽 시장에서 반응이 꽤 괜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가장 큰 시장 미국입니다. 근데 여기서 투자자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할 단어가 있어요. 바로 인내심입니다.
미국 시장은 단기 승부를 보는 곳이 아니에요. 앞으로 한 2년 정도는 소규모 세미나를 열고 의사들 사이에서 영향력 있는 키오피니언 리더들을 공략하면서 차근차근 임상 데이터와 신뢰를 쌓아가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가장 기대를 모았던 주력 HIFU 장비는요, 원래 2027년 초 출시를 목표로 했는데 FDA에서 임상을 좀 더 까다롭게 요구하면서 2027년 말로 일정이 좀 밀렸습니다. 이 점은 꼭 체크하고 가셔야 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들을 투자자 관점에서 딱 정리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클래시스를 보실 때 어떤 포인트를 체크해야 하는지 한눈에 들어오게끔 요약해 드릴게요.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브라질 리스크가 언제 해소되는지 이게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고요. 미국은 앞서 말씀드렸듯 2027년 말까지는 큰 기대를 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지켜봐야 합니다. 반면에 올해 가장 확실한 성장 동력은 바로 일본입니다. 100% 성장 목표를 달성하는지 하반기 신제품들이 시장에 잘 안착하는지를 꼭 추적하셔야 해요. 유럽은 꾸준히 점진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지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단기적인 불확실성과 중장기적인 성장 잠재력 사이에서 균형을 잡고 판단해야 하는 거죠. 결국 이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지금 겪고 있는 단기적인 불확실성들, 이걸 잘 극복하고 일본을 시작으로 한 글로벌 확장의 달콤한 열매를 온전히 따낼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바로 현재 클래시스 투자를 고민하는 분들이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분석은 특정 종목을 추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투자 판단의 근거 자료로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모든 투자에 대한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